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네, 시작은 간호사 청취자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갑자기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소개해드려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을 결정한 건 아니고 저희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고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휴재가 2번 정도 있었는데요. 해외 간호사 에피소드를 꾸미면서 한번 했었는데 코로나도 더 심해지고 해서 부득이하게 휴재를 저번 주에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저희 팟캐스트는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녹음실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불안감이 꽤 컸거든요. 그래도 녹음을 미룰 수는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모니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혹시 평소와 음질의 차이가 있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결국 오늘의 22화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 저희도 진짜 이 팟캐스트 많이 고민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작했던 터라서 아쉬움이 정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간의 시간을 총 정리해보고 저희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화니까 공지는 따로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간호사를 성취하고 계신 각 플랫폼의 소개란에 저희와 컨택 가능한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황 에피소드를 녹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어요. 모니님이랑도 사실 한 2주 정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서로 바빠서 네. 연락도 거의 못했어요. 맞아요. 모니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근황이라고 말씀드릴 게 회사 얘기밖에 정말 없어요. 원래 제가 뭐 이것저것 일 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는 게 낙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도 좀 위축되고 그래서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 업무에 변화도 생기고 이렇게 회사 단위로도 변화가 많아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입사 2주 전이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딱 2주년이 돼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병원보다 회사에 있었던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직무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메디컬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케팅 업무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해주실 분이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의학적인 부분이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이제 자문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만 드리고 웬만한 건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해주셔서 제가 그 업무를 많이 덜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마케팅으로 이제 꽉꽉 채워서 마케팅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팀장님한테 마케팅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커리어를 발전시켜야 될지 좀 고민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 일을 아주 듬뿍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상사가 좋아할 직원이죠. 일을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려보는 그런 거를 목표로 엄청나게 지금 버겁게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업무에서 새롭게 추가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홍보 업무를 조금 하고 있어요. 보도자료 같은 것도 좀 제가 이니시에이션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같이 일하는 에이전시에서 먼저 작성을 하고 제가 아무래도 그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필요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하거나 뭐 인터뷰 있으면 인터뷰 답변지를 작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메디컬 콘텐츠 제작자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회사에서 이제 담당자로 인터뷰를 한 경험도 생겼고, 근데 이런 홍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글 쓸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쵸.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평소에 취미로 글을 썼잖아요. 그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이 업무를 하면서 너무 충족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그쵸. 그러니까 퇴근하고 와서 글을 쓰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팀장님한테 말을 했더니 원래 그렇다. 그쵸. 그래서 원래 마케터들이 블로그 안 한다. 근데 아직 초반이긴 하잖아요. 네. 완전히 마케팅에만 집중한 건. 네네. 근데 저는 그동안 모니님의 글이 꽤 이게 브런치에서 구독자도 많고 한 게 되게 자연스럽게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간호사에서 다른 직무로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그것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취미가 아니라 약간의 의무감이라도 가지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과정도. 그냥 뭐 맞아요. 간단하게 메모라도 남기시고 너무 인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진짜 좀 남겨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아까워요.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일이 버거우니까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튼 홍보 업무를 좀 맡게 됐고, 그리고 전시는 원래 하던 게 있긴 했는데 이제 담당자로서, 예전에 이제 서포트 위주였다면 좀 담당자로 부스를 좀 주체적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번에는 힘스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헬스케어 IT 전시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재작년에도 오프라인으로 나가고는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국관으로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그거가 다음 주부터 열리거든요. 또 K하스피털이라고 해가지고 박람회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사실 연기가 돼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프로모션도 프로모션이지만 기획하고 액션 플랜을 짜서 보고하는 과정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서 작업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고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과가 달라지고 사실 성과라는 거는 기획에서 나는 이거를 KPI로 뭘 측정을 할 거야 라고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보고할 때 그거를 최대한 잘 갈무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아직 미숙해서 사실 강의를 듣고 있어요. 무슨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 작성이나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는 때에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플랜을 짜가지고 마지막에 보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을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가 봐요. 좀 놀랍네 말하면서도. 그러면서 뭐 서비스별로 마케팅 채널 관리하고 있고 홈페이지 리뉴얼 같은 거 기획하고 병원에서 MOU 요청 들어오거나 컨설팅 받고 싶다고 하면은 시연하고 선생님 의견 수립하고 뭐 문서도 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일이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게 재미를 느끼고는 있어요. 그냥 새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 한 바퀴 돌려보면 내가 어느 회사를 가서 어떤 포지션에 있더라도 아는 척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드네요. 이게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수요일 빼고 매일 10시 반 퇴근을 했는데 수요일 날에는 대구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출장지에서 뭐 미팅하고 뭐 어쩌고 하고 그러고 집 오니까 밤 11시였거든요. 계속 뭐 야근하고 사실 지금 주말인데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녹음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재밌게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이게 몇 달 이상 이렇게 이 사이클로 계속 유지가 되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맞아요. 정신도 떨어지니까 이거 제가 사온 거 프로폴리스 이런 거
감사합니다. 드시고 하십시오.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긴 한데 우선 지금은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잘 해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회사 얘기도 좀 해드릴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 회사 전략이랑 인사 쪽 그 전문가이신 이사님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원래 저희 회사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성과 중심주의적인 분위기로 좀 세팅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더 커져야 되니까 이젠 정말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는 분위기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퇴사도 많고 입사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회사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스타트업이 성장을 할 때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사가 커지면 초기 멤버들은 거의 남아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가 있다고 하면 1기의 멤버들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맞아. 2기의 멤버들은 자기가 능력이 회사가 커지는 만큼 자기 능력치도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어떻게 잘 버티면은 이기는 사람들이 남는 거고 보통은 회사가 커지면서 그 프로젝트 규모나 이런 게 커지면 경력자들을 쓰게 되고 그 경력자들이 자기의 상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더 좋은 업무를 맡게 되거나 뭐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많이 탈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는 게, 더 커지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나 스스로도 잘,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자체는 좋은 기회도 많고, 뭐, 정부 정책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해서, 회사에서도 이제 좀 열심히 해보자, 이번에 물 들어올 때 노래 열심히 저어보자 하고 실제로 열심히 적고 있고 회사는 이제 올해 말에 테헤란로로 이사를 갑니다. 더 규모를 키워서 좀 최근에는 후배도 생겨가지고 이제 그 후배가 나름의 고민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예요? 걔가 완전 신입으로 저희 회사에 왔어요. 아, 근데 인턴을 하다가 전환이 된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빡세게 굴르다 왔기 때문에 군기가 빡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친구는 아예 없는데 저희 회사가 엄청 프리한 분위기다 보니까 상사한테 대하는 알겠다. 태도나 회사에서 일반적인 그런 뭔가 규율이나 이런 게 확실히 있었던 회사라면 그렇게 배웠어야 될 행동들을 얘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분위기가 프리하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혼났어요. 크게 혼났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업무 책임감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애가 장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들을 때마다 맞아. 나도 처음에 저런 거 좀 궁금했었고 되게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나? 근데 물어봐야지. 다 물어봐야 돼. 그런 것들을 제가 대답을 해주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노하우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줄 때는 업무적으로나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잘 해야겠다. 너무 변화가 요즘에 커서 진짜 요번 3, 4개월 동안 제가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런치를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 발행이 될지.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3분 정도가 메일이나 댓글로 저한테 모니님 제가 1년 전에 모니님 글 보고 댓글을 남겼었는데 그 똑같은 분이 와서 댓글을 단 거예요. 제가 요번에 모니님 글 보고 그때 그분이 자기가 이런 거 탈임상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방황하다가 병원을 들어가게 됐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자기가 IT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개발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슷한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댓글에 단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근데 관심 있으시면 도전해봐라. 실제로 그거 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랬더니 1년 뒤에 오셔서 며칠 전에 댓글에 다셨는데 자기 지금 개발자로 취직했다고. 대박이죠. 우와.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건 없지만 신기하고 되게 와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게 브런치에 진짜 기록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잘 해야겠어요. 맞아요. 한번 제 근황을 얘기를 해봤어요. 결국에 회사 얘기랑 맨날 하는 커리어 고민 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로 맨날 커리어 고민 많죠. 다른 분들이 흥미롭게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황이라고 얘기를 해봤고 함 작가님 근황도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전에 좀 틈틈이 해왔던 것들이 업로드 되는 시점이기도 했고요. 업데이트가 꽤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드릴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주된 건 이직 준비. 제가 정신과 병원에 준비 없이 들어가서인지 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전하지 않았다. 인데 이 경험도 막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10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짧아 보이지만 진짜 많이 겪고 많이 느낀 게 많아서 그것들을 좀 매거진을 만들어서 브런치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브런치 제목이 뭐예요? 매거진 제목? 날카로운 첫 정신과 간호사의 추억. 아니 왜냐면은 지금 105일이라는 그 단어가 좀 좋아서 그 워딩을 그쵸?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워딩을 나중에 이게 종이책까지는 아니지만 막 전자책이나 어떤 묶음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105일을 좀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5일 플러스 알파. 그쵸? 올리고 있고 지금은 일단 퇴사하고 또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병원이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아니면은 완전 상급 종합병원 막 2020 뭐 이런 신규 간호사 뭐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교육받고 지원을 정신과로 해서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곳만 안전하고 기본적으로 다 지역에 있는 정신과 병원은 그쵸. 좀 현실이 아무래도 좀 숙가나 인력난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기관 쪽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고 근데 좀 제가 이 팟캐스트 오래 한 것도 아닌데 벌써 2번째 이렇게 퇴사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돼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해요. 어떻게 시기가 또 그렇게 돼가지고 딱 그만두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컨텐츠니까. 저는 뭐 저의 미래를 위해서니까 더 나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걸 더 말씀을 드리면 업로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6월에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촬영한 게 있어요. 르르르라고 하는 콘텐츠인데 자신의 불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소했는지 이런 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말 모드로 진행하는 거고 또 촬영은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긴 했는데 그냥 찍는 자체는 진짜 재밌었어요. 이런 거 해봐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조회수가 되게 잘 올라서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4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되게 많이 뷰가 되게 많이 괜찮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또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고 좀 이 콘텐츠 자체적으로도 밀어주는 게 있고 막 이런저런 해서 좀 분위기를 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이거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를 못 들어가지고 그때 막 우리 팟캐스트를 얘기를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이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여기에서? 일단 너의 불만이 뭐냐 이러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간호사인 게 좋으면서 싫다. 그 싫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간호사의 이런 장단점을 얘기를 했고 물론 편집을 어떻게든 재밌게 해야 되다 보니까 센게 그렇게 나왔나요? 자극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극적이게 포장을 한 느낌이고 막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 해소를 어떻게 했냐 좀 개인적으로
초반에 저한테 섭외 문의를 주신 게 책 때문에 주신 거여서 주된 내용은 책에 관련한 내용이었고 이거 말고 또 하고 있는 게 있냐 그거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없었는데 제가 저 지금 이 관련한 내용으로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도 되냐 했더니 흔쾌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간호사들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고 좀 퇴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가야 할 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4만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아니 많이 들어오셨을 수도 그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시작은 간호사를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이 마지막하지만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또 그쵸? 저희 목소리를 알릴 수 있으니 네. 하나라도 더 뭐 맞아. 직업에 도움이 된다면 좋죠. 어쨌든 조회수가 잘 오르고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뭐 조회수 한 10 이랬으면은 말씀 안 드렸을 텐데 4만이면 대박이죠. 네.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업로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컨셉진이라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좋아하고 또 그 에디터 스쿨 과정까지 수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매거진을 읽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수석 에디터님이 있어요. 에디터님이랑 막 인스타 마팔도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분한테 DM이 갑자기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책을 읽고 소개를 해주셨다면서 알려주셔서 아니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막 두근두근 하다가 컨셉진 배송이 왔는데 제 책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좋았겠다. 일인가 저 완전 이거 뭐 경사났네. 그 소식을 좀 하필이면 이게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가지고 너무 들떠가지고 막 이걸 뭐 이거 면접 필요 없다 약간 나 성덕이다 이러면서 가라앉히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이번 컨셉진 주제가 응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제 책을 읽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그 에디터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에디터님은 아무래도 불안하셨겠죠. 뭐 어머니 아프시니까. 근데 간호사의 태도가 뭔가 좀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뭔가 이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본인은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이 책을 읽고 간호사들이 어떤 그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불편한 태도를 보인 거는 스케줄 때문일 수도 있고 환자의 고통에 무감해져야 하는 그런 일의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이게 정말 그 사람이 그 간호사가 좀 안 좋은 태도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너무 좋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사서 보세요. 제가 그 에디터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재밌네요.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고요. 이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업로드 된 것들이고 일단 얼마 전에 시작한 것들이 3가지가 있는데 또 3가지나 네. 막 엄청 어마무시한 그런 건 아니에요. 연속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큰 부담은 없는데 첫 번째는 멜랑콜리아 매거진이라는 매거진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텀블벅에 창간 후 펀딩 올라왔을 때부터 눈여겨봤던 거예요. 인스타 팔로우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신심리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눈에 띈 건데 우울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잡지로 발간을 하고 있어요. 각 호마다 주제를 다르게 하는데 이번에는 예술치료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했거나 공유할 지식이 있는 크리에이터들한테 기고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전 호들만 목차만 봐도 유용하고 좀 공감될 만한 정보들이 많고 이게 우울 관련해서는 사실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은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발간하는 매거진의 형태는 사실 드물거든요. 제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고를 받는다고 하셔서 마침 제가 책 쓰면서 스스로 힐링받았던 내용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기고를 하기로 했고 초고를 써서 얼마 전에 넘겨드린 게 있어요. 좀 이런저런 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인스타툰. 이것도 약간 되게 흔한데 사실 이거는 막 엄청 공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막 노력을 이 팟캐스트만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가볍게. 네, 가볍게. 남자친구가 기기류가 진짜 많아요. 무슨 태블릿 막 이런저런 종류가 막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림에 관심도 많다면서 집에 이젤도 있어요. 오. 네. 네, 진짜 많죠. 근데 제가 하루는 뭐 인스타 일상툰 이런 걸 보다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이러고 있었더니 자기가 그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하더니 패드로 뚝딱 그려내는데 되게 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를 딱.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분야보다 미술 쪽은 어느 정도 재능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잘 그려가지고 한번 이 주제로 그려봐라. 이렇게 그려봐라 했는데 그런 걸 본인도 너무 즐거워하면서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냥 올려봐도 뭐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저희 기록으로라도 남고 하니까 그냥 계정 하나 만들어서 올리자 해서 게시물 한 7개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남자친구가 저랑 있을 때 아이패드만 붙잡고 있어요. 말을 해도 잘 못 들어요. 너무 집중해서. 근데 본인이 뭐 스트레스 없다고 하고 재밌어 하고 뭔가 저랑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또 저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욕심 없이 해보고 있는데 뭐 어떤 프로젝트처럼 목표를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가볍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시도해봐도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모님은 안 되겠지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마지막은 이건 약간 프로젝트성인데 좀 환경 그림책이라고 할까요? 이게 갑자기 무슨 환경책이냐 막 이럴 수 있는데 요즘에 환경 완전 네, 엄청 중요하잖아요. 대두됐죠. 네. 이게 환경이 지금 많이 뜨고 있다고 하기도 무색하게 너무 중요한 맞아요. 주제고 제가 하는 일들하고 되게 맞닿은 게 은근히 많아요. 제가 막 정신심리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 분야에서 좁혀진 거라서 크게 넓게 관심은 좀 공공 분야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환경운동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좀 관심도가 커졌는데 관련 책도 좀 보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냥 이야기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환경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본질을 뭐 알리는 건 둘째 치고 해결법에 대한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대비해야 되긴 하고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 핑계로 일회용품을 되게 많이 쓰게 됐어요.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환경을 다시 파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제인 것 같다 했더니 남자친구가 관련 내용으로 캠페인이나 칼럼 내면 좋겠다면서 갑자기 자기 일에 연결시켜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좀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알려주면 정말 소수라도 행동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면접도 막 본 기관에서 웹툰으로 아동들한테 정신건강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아동이라고 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크게 범위로 보면 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화로 그려보면 좋겠다. 좀 생각을 빌드업하다 보니 기획 과정이긴 하지만 환경 뭔가 행동 아니면 대체품 이런 걸 쓰면 좋겠다라고 설명해주는 그거를 그림책으로 좀 아동들도 보고 전 연령이 볼 수 있게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엄청 기획 단계인데 확실히 환경운동가시다 보니까 막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다 끌어와서 알려줘서 이게 정말 잘만 만들어지면 이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겠다. 물론 아직 기획 단계라서 막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재밌네요. 함 작가님 근황이 역시나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또 네. 생겨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회사 얘기밖에 없어요. 좀 암울해요. 다릅니다. 네.
근황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그래도 마지막 화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까지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총 정리해서 지금까지 업로드됐던 에피소드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희 각자의 최애 에피소드도 함께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먼저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소개들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먼저 어떤 걸 듣고 싶은지 골라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프롤로그. 시작은 간호사였던 두 전직 간호사들의 이야기. 이 프롤로그는 말 그대로 저희에 대한 소개와 팟캐스트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이게 첫 녹음이라서 저희가 4번 녹음했던 전설의 에피소드인데요. 저는 사실 이 에피소드를 다시 잘 못 듣겠어요. 맞아요. 함 작가님도 그래요? 안 들어요? 지금도 뭐 부족하긴 하지만 정말 이때는 말하는 투가 정제가 안 되어 있다고 할까요? 네. 한숨을 크게 쉬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 편집을 하면서 제 말할 때 습관이 얼마나 나쁜지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녹음을 다시는 할 순 없고 그래서 좀 생각이랑 녹음할 때랑 편집할 때 그리고 다시 들어볼 땐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인데 갈수록 저희가 좀 저희도 스스로 편집하면서 느끼잖아요. 맞아요. 셀프 피드백. 네, 좀 말이 조금씩 동일한 반복을 좀 줄이고 있구나. 편집이 훨씬 쉬워진다. 혼자 뿌듯하다. 이러고. 맞아요. 이 에피소드는 저희 팟캐스트 아이덴티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도 소개를 하고 앞으로의 포부도 말하고 있어서 애착이 많이 가는 에피소드예요. 개인적으로는 못 듣지만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알 수 없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마 다시는 못 들을 것 같고요. 네. 저번에 한번 좀 혹시 뭐 지금의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왜 이런 말을 했지? 싶은 게 있을까봐 한번 들어봤는데 꾹 참고 듣고 이제 다시는 안 들어도 되겠다. 아니 그 생각했어요. 저희가 검열을 충분히 많이 하고 올리기 때문에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죠. 탈임상 커리어 무엇이 있나? 이 에피소드가 이 탈임상 커리어라는 제목 때문인지 조회수가 꽤 좋아요. 맞아요. 네. 모니님이 아주 제목을 네. 잘 뽑아내시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마케터니까 또 엄청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제목에 대해서 후킹한 제목을 해야 된다 하는 압박감. 이거는 탈임상 커리어에 대해서 아는 선에서 저희가 이것저것 설명을 했던 건데 제가 좀 푸시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탈임상 팟캐스트를 하는데 첫 에피소드는 이런 상징적으로 탈임상 커리어를 소개를 해야 된다. 함 작가님은 약간 갸우뚱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만들어진 에피소드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돌이켜보니까 너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실제로 다 경험한 게 아닌데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까봐 좀 조심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나중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앞서서 언급했던 부분이 더 자세하게 풀리는 게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적절하게 잘 넣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겠습니다. 자가평가하는 느낌이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데 회사에서 많이 하고 계시나요? 엄청 하죠. 어떠셨어요, 함 작가님은? 저는 그냥 한번 정리한 거는 확실히 좋았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좀 이런저런 마음들이 남아있어서 굳이?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기는 잘했다. 저도 이렇게 평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전 간호사가 바라보는 코로나19 에피소드죠.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저희가 바라본 코로나19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약간 이게 반짝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지금 해보자 해서 미리 다른 녹음을 했던 걸 제쳐두고 새로 녹음을 해서 올렸던 에피소드거든요. 코로나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네, 맞아요. 압박감. 네. 근데 그때는 지금까지 지속될지 예측을 못했어요. 맞아요. 제가 막, 이거 어떡하냐, 무섭다. 우리 녹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좀 과하게 걱정하는 걸 보고 모니님이 웃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심각해질 줄 전혀 몰랐고, 개인적으로는 이 에피소드도 참 좋아하는데, 이때가 코로나19가 이제 경북 지역이랑 대구 쪽에 확산이 심하게 돼서 의료 인력 한창 모집할 때였고, 그 시기에 이제 의료 인력들의 노고와 헌신을 되게 조망하는 그런 언론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랄까요?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런 사회 분위기 상에서 각자 좀 생각하는 결이 달라서 이거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에피소드로 제가 꾸몄었던 건데, 실제로 업로드 이후에 공감한다는 간호사 선생님들 댓글이나 반응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되게 의미가 컸어요. 그 시기에 적절했던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간호사 면허 없이 병원 밖에서 살아남기. 이 에피소드는 저희 탈임상 스토리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해먹고 살고,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뭐 팟캐스트는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했었던 거죠. 사실 초반에 좀 빨리 풀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에피소드고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선배들의 커리어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에피소드를 하나로 풀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죠. 네. 녹음하면서 서로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고, 맞아요. 너무 둘 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큰 줄기밖에 몰라요. 네, 서로. 맞아요. 그리고 뒤돌면은 또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쵸. 재밌게 녹음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이제 인터뷰의 콘텐츠로 처음 시작한 건데, 네 번째 에피소드는 간호사 출신 의료기기 마케터 남보라 선생님의 탈임상 스토리. 그리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가 간호사 출신 마케터와 의료기기 마케팅 파헤치기인데, 일단 제목부터 이제 모니님의 이게 확 들어간 네, 그런 제목이었고, 이 첫 인터뷰이신 남보라 선생님은 사회에서는 탈임상 스토리를, 그리고 5회에서는 지금 하시고 계신 의료기기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마케터 이야기가. 제가 들으면서 경악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저는 약간 들으면서 조금 걱정했던 게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좀 겁먹고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요? 왜냐면 완전히 처음 접하는 분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일단 만약에 간호사를 현직에서 하고 계시다면은 너무 낯선 분야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게 커리어나 이런 본인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남보라 선생님이 탈임상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강의의 목적 중 하나는 이거예요. 병원에 있을 사람은 있어라 라는 거를 좀 깨우쳐주는 그것도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듣고 나는 그냥 병원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결정이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괜히 그만뒀다가 만약에 다른 걸 해봤는데 진짜 안 맞고 알고 보니 간호사가 적성이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깨달았는데 이미 커리어가 중간에 끊겨서 좀 애매해서 다른 데 취직이 또 어려우면 그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만두시는 게 좋다. 요거는 아무래도 첫 인터뷰다 보니까 제가 이 인터뷰 제안서까지 정석으로 써서 보내드렸는데, 참고로 실제 저희 회사에서 쓰는 폼으로 해가지고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남보라 선생님이 저한테 좀 압박을 주신 게 있어요. 워낙 나한텐 제대로 보내라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실제로 강의 경험도 있으시고 이런저런 필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터뷰로 너무 적합했었고, 그래서 정말 잘 모셨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의료기기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꼭 이 에피소드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오픈날 뭐 하세요? 간호사의 흔한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간호사들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경험에 매우 듬뿍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이때 녹음하고 나와서 와, 우리 진짜 엄청 재밌게 녹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편집하면서 아, 왜 녹음이 재밌었는지 알게 됐어요. 혹시 함 작가님 느끼셨어요? 왜 그런지?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여서? 뭐예요? 왜냐면 병원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둘이 병원 다녔을 때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약간 라떼는 말이야 느낌인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둘 다 공감이 되니까 이게 너무 재밌게 병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아유 이거 생각보다 병원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랬던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7번째 에피소드는 병원 일잘러는 병원 밖에서도 일잘러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배운 일 잘하는 방법 5가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일잘러의 특징,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의 본질은 다 비슷하고 간호사 말고 다른 직무로 전향해도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를 만들어봤죠. 실제로 탈임상하고 일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이 에피소드 듣고 되게 공감됐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녹음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의미 있었다 뭐 이것도 이거지만 그 댓글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구나. 우리 둘만의 경험이 아니구나. 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랑 9번째도 인터뷰 컨텐츠인데요. 8번째 에피소드는 본격 보건교사 인터뷰, 보건교사의 기쁨과 슬픔. 그래서 피처링 제약회사 메디컬 라이터. 그리고 9번째 에피소드는 보건교사와 코로나19, 그리고 네버엔딩 행정 업무.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는 한 분이 아니라 인터뷰의 2분, 그러니까 현직 보건교사 2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과거 경력이 좀 되게 풍부하시기도 하고 확실히 현직에 좀 계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에피소드가 가장 좋았거든요. 처음에 구상을 했던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콘텐츠라는 저 개인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났던 그런 콘텐츠였던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도 저도 흥미가 있었고 좀 보건교사만 나온 게 아니라 제약회사 부분도 나오고 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귀엽고 맞아요. 실제로 함 작가님 동기들 맞죠? 네. 그래서 녹음할 때도 저희가 합이 잘 맞아가지고 막 서로 좀 더 말아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녹음도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맞아요. 네, 이게 저희도 간호사지만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 뭐 저희는 교직 기술을 못했으니까. 네, 못했죠.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교일 선생님께서 메디컬 라이터로 근무하시던 이야기도 해주셔서 이런 부분도 되게 다채롭게 잘 풀려서 저희 너무 자부심 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번째 에피소드는 신규 간호사 솔직 에세이,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저의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내용이랑 함께 콘텐츠 작성에 대한 저희 개인의 생각들도 나눴어요. 저는 사실 아까 보건교사 에피소드가 최애라고 했지만 뭐 찐 최애는 당연히 이거겠죠. 그 영순이. 그렇지만, 네, 그 영순이는 뭐 일단 논외로 치고 네. 최애는 보건교사인 걸로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팟캐스트 구상을 하면서 꼭 넣어야 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갔었고, 아무래도 함 작가님 책 이야기다 보니까 작가 인터뷰처럼 네. 진행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함 작가님이 녹음하실 때 가장 똘망똘망하게 즐겁게 인터뷰하지 않았나. 네,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11번째 인터뷰는 의학출판사 콘텐츠 개발자 인터뷰, 병원 에이전시를 거쳐 글로벌 출판사까지. 12번째 에피소드는 글로벌 의학 출판사 소속 콘텐츠 개발팀 간호사가 일하는 법. 이렇게 2개의 에피소드로 인터뷰를 진행해 봤어요. 글로벌 의학 출판사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시고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타림상 커리어 중에서도 굉장히 드문 커리어라서 제가 엄청 관심 있게 이것저것 여쭤봤었죠.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메디컬 콘텐츠 제작과 비슷한 결이어서 더 흥미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취준 중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분야 관련한 채용 사이트도 보지만 그 너스케이프 커리어도 안 볼 수가 없죠. 좀 관련된 게 나올까봐.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지금 여기 지금 마감된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이 계신 회사 공고가 떴었어요. 진짜요? 대박이죠? 왜 저한테 말 안 하시죠? 아, 맞네.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완전 원래 채용 공고가 그렇잖아요. 축약을 거듭해 놓은 내용이 되게 써 있어서 저는 그냥 단순히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관련 그 너스케이프 커리어 가보면 이제 분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그 대분류 안에서 좀 콘텐츠나 마케팅 뭐 그런 관련 회사로 가고 싶은 분들은 이 에피소드 꼭 들어보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아쉽죠. 조회수가. 진짜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녹음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콘텐츠 개발자라고 하니까 맞아요. 좀 잘 모르시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많이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다들 들어보셔야 된다고 저도 맞아요. 생각하고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를 눈을 넓혀야 좀 상상력이 갇히지 않고 풍부해지면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한 번쯤은 꼭 들어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 맞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건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13번째 에피소드는 광고 홍보학과에서 편입해 웨이팅 중인데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목이 딱 제곱네죠. 네. 이렇게 사연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꾸며봤는데 되게 새로운 약간 인터뷰인 듯 인터뷰 아닌 인터뷰 같은 그런 콘텐츠여서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이분은 이제 제 브런치 통해서 사연 주셨던 웨이팅게이님의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 형식으로 풀어본 거였는데 사연 주신 분께서 이거 들어보시고 얘기해 주신 게 직접 목소리로 답변 들으니까 더 이제 와닿고 좋았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도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는 이제 그때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게 요즘에 면접 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약회사에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병원은 안 가기로 하시고 바로 제약회사로 들어가셔서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 하고 계시다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린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된다. 하려면 다 된다. 이분도 뭐 나이나 임상 경험 없고 이런 거 걱정이 많으셨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결과는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는 남보라 선생님께 찾아가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에 딱 알맞은 처방을 내려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 14번째 에피소드는 CRA의 모든 것, 글로벌 CRO 소속 CRA가 솔직하게 털어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CRA분 모셔서 관련 이야기 들어봤는데 진짜 말씀이 빠르셔서 일단 한 화에 다 담기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풍부한 내용이 담겼어요. 내용이 진짜 밀도 있게. 네, 엄청 밀도 완전 촘촘한 내용으로 담겼는데 숨가쁘게 이때까지 녹음 진짜 열심히 했었던
물론 지금도 계속 열심히 했지만 이때 그 인터뷰 에피소드가 계속 몰리면서 되게 좀 바빴던 기억이 있고 이 CRA 에피소드는 확실히 이 CRA라는 직업이 간호사들한테 많이 관심을 이렇게 받는 직업이라 그런지 꽤 조회수도 높고 인기도 꽤 많았어요. 그 특이사항은 이 인터뷰가 CRA 분들 이제 취준하시거나 아니면 현직자분들이 계신 오픈 채팅방에 이 에피소드가 이야. 공유가 됐다고 이야. 네, 거기 있는 친구가 말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직자분이 공유를 하면서 저 관련자 아닌데 들어보니까 취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 대담 형식이긴 한데 한번 꼭 들어봐라. 이렇게 공유가 돼서 실제로 조회수가 많이 올랐어요. 네. 진짜 너무 뿌듯했죠. 네. 저희 사실 뭐 유튜브가 가장 이렇게 많이 퍼지는데 영상도 아니고 저희는 오디오로만 그렇죠. 올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게 될까 했는데 뿌듯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현직자 피셜, CRA 취준 준비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네. 15번째 에피소드는 제약회사 개발 임상 연구직 업무 만족도는 피처링 CRC 그리고 16번째는 제약회사 개발 임상 연구직 A2Z입니다. 이 에피소드도 모니님 지인이신 제약회사 개발임상 연구직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 점점 이렇게 막 혼이 빠져나가는 너무 왜요? 이게 저는 CRC나 CRA 얘기도 들었을 때 CRA 쪽은 그래도 맞을 것 같은데 CRC는 저는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어서. 근데 저는 이 개발임상 연구직을 듣고 제약회사에 이 직무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대단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솔직히 일 끝나고 와서 막 그쵸. 해롱해롱 피곤한 상태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진짜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에피소드를 기획할 때 CRA랑 약간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네. 따로 에피소드를 제작을 할지 말지 이런 고민이 있긴 했는데 네, 맞아요. 돌이켜보니까 확실히 결이 다르고 또 선생님께서 CRC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녹음을 했고 자세하게 얘기 들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도 제약회사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CRC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이것도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17번째 에피소드는 탈임상 어디까지 해봤니? 그리고 18번째 에피소드는 직원 검진부터 CPR까지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이런 제목으로 박민아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17번째, 그러니까 17화는 다양한 경험을 하신 박민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제목이 딱이에요. 탈임상 어디까지 해봤니? 네. 아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 그리고 멘토링 강사, 학교 보건 보조 강사, 임기제 공무원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직업 말고 뭐 있지? 하면 이거 그냥 들어보시면 네, 많이 두드려보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17화에서 들었고 18화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박민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먼저 경험 나누고 싶다 요청을 해주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응원해주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17화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질문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 또 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설마 맞아요. 아직 더 못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때 선생님이 여기서 더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경험이 계속 나와. 네. 근데 선생님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또 몰라요. 뭐 저희도 그렇죠. 뭐. 맞아요. 그리고 이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도 아마 관심 있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은근히 잘 뜨더라고요. 19번째 에피소드는 간호사 면허 신고 커리어 고민과 하는 근황 토크.
였는데요. 요거는 비교적 편하게 저희끼리 근황 토크랑 그리고 커리어 고민, 맨날 하는 커리어 고민 얘기 해보고 또 간호사 면허 신고 제가 문자를 받아서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번째 에피소드는 현직자가 말하는 간호사 해외 취업, UAE 두바이 간호사로 일하기. 21번째 에피소드는 간호사 해외 취업 2탄, 영국 간호사로 일하기, 그리고 영국 대학원 진학 과정. 이렇게 두 에피소드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죠. 네. 사실 저 처음에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나간다. 이거는 학부 때나 좀 고민하고 실제 현직 생활하고 퇴사한 이후에는 안 했었는데 관심도 별로 없기도 했고요. 근데 들으면서 뭔가 막 좀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현실을 잘 알려주시고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서도 매력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놀랐던 건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구나. 중요하잖아요. 왠지 해외 취업 가면 그쵸. 막 아메리칸 드림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있잖아요. 네, 현실을 잘 알려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분야가 실제로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학생 간호사 때는 한 번씩 다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올라간 에피소드인데도 노출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민아 선생님께서 이 분야 네임드예요.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파워블로그도 하시고 여기저기 강연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차민아 선생님 블로그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되게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직접 모시고 좀 자유롭게 얘기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에피소드 얘기를 쭉 해봤고 각자 최애 에피소드를 짧게 얘기하고 빠져봅시다. 네. 함 작가님 최애 에피소드는? 저의 최애 에피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교사 에피소드인데 영순이는 제 책 이야기가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진짜? 네. 저는 최애 에피소드는 이잘러 병원 밖에서도 이잘러 요거랑 그리고 코로나19 에피소드 요거 두 개가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 왜 그러냐 기획이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일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둘 다 관심도 많고 이랬는데 이거를 한번 어떤 문장이나 단어로 딱 박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획해야 될까 좀 막막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잘로 키워드랑 붙여가지고 기획을 해서 풀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담겼고 공감도 사서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코로나를 저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만 할 수 있는 이 채널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잘 기획이 됐고 또 반응도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했고 기억이 많이 남는 에피소드고요. 인터뷰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콘텐츠 개발팀 간호사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하는 일과 비슷한 맥락이 많아서 꼽아봤습니다. 이때 모니님 거의 이 회사로 빨려 들어갈 듯이 아니에요. 완전 질문이 끝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또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애 에피소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좀 마지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초반에 편집하면서 음원 관련해서 허둥댔던 게 좀 많이 기억이 남아요. 저희가 전혀 모르다 보니까 되게 신사고가 많았어요. 진짜 지금이야 이렇게 많이 어떤 규칙도 생기고 이런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자리가 잡혀가지고
꽤 금방금방 하고 있는 편인데 초반에는 음악을 매번 편집했어요. 진짜 와 그냥 그런 거나 인터뷰 섭외하고 연락하고 막 편집하고 와중에 모니님 막 야근하고 죽겠다 막 주말에 뭐 만나고 맞아. 고생한다 좀 이런 것들이 이런 체계가 갖춰진 지금에서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맞아요. 저는 이런 최애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개발자 선생님 인터뷰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불발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호사 임상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개발자로 지금 이직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연차로 일을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저번에도 뭐 근황 소개 이런 거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몇 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프로젝트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막 바빠서 안 됐고 그리고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솔직히 인터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이런 게 좀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사실 너무 이 내용이 좋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를 좀 더 키워드를 좀 타겟팅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계획적으로 뿌렸으면은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게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전 약간 업무의 연장성처럼 느껴져서 100%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희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커뮤니티 홍보 같은 것도 했었고 좀 이게 지속적이었다면 더 효과가 컸겠지만 맞아요. 그러면 진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저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앞으로 어떻게 이런 팟캐스트에서 제작했던 콘텐츠 역량들을 발휘하고 아니면 뭐 각자 계획이나 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탈임상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보다 글을 써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좀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에 계속 연재를 할 예정이고요. 팟캐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탈임상 선생님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글로 쓰고 뭐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야기나 커리어 고민들 이런 거를 계속 쓸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브런치에서 그냥 모니 검색하면 바로 뜨거든요.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글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스타그램도 모니 계정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는 브런치 글 알림 같은 거 올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전시 나가는 거나 요즘에 업무하는 좀 소프트한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고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라서 관심 있으시면 이쪽으로 오셔도 되겠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탈임상 한 선생님들 좀 모으고 많이 만나고 이런 일을, 간호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걸 하는구나 확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남보라 선생님께서 탈임상 간호사 모임을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가면은 재미있는 진짜 신기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가서 얘기를 하면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제 글을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당신이 뭐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이게 의미가 있구나 글을 쓰는 게 혹시 뭐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자리 만들어보고 계속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브런치든 메일이든 인스타든. 진짜 탈임상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확실히 연결될 분야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연락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지내요. 더 나아가서 커리어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계속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커리어 고민을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에서 마무리할 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마음을 잡았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최근에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콘텐츠 제작자로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저한테 주는 느낌이 있었던 게 제가 1년 반 동안 간호사 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메디컬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업무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지만 제가 그거를 혼자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제가 대표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간담회에서 보셨던 기자분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기도 하고 앵글이 좋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요청을 해주셔서 실제로 지면 인터뷰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포트폴리오나 레퍼런스가 되니까. 그쵸. 1년 반 동안 제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일했던 걸 되게 보상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서, 이런 제 커리어적인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런치나 인스타에서도 또 잘 쌓아놓고 다른 분들이 만약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참고하실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레퍼런스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커리어와 팟캐스트 연장선상에서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완전 잘 나눠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처음에 커리어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으로는 계속 정신심리 그런 보건 분야나 좀 공익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계획하는 게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추고 공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 분야에서 통합적인 전문가가 되는 게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리어 관련해서는 그렇고 저는 좀 콘텐츠 쪽으로가 더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새로운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은 간호사 팟캐스트는 저희 아무래도 둘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 맞추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각자의 본업이 있으면서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고 인터뷰와도 시간을 맞추고 이제 대본을 작성하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나중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콘텐츠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팟캐스트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시즌2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탈임상이라는 딱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모니님이 글로 풀어내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저는 만약에 그런 콘텐츠를 한다면 제가 가려는 분야 쪽이 더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팟캐스트가 될지 유튜브가 될지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 개인적인 콘텐츠를 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브런치 글을 좀 꾸준히 쓰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그림책 프로젝트를 할 것 같고요. 뭐든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싶고 좀 꾸준히 소식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함작가라는 필명을 팟캐스트에서 사용했는데 쓰다 보니까 함씨라는 성 자체가 특이하기도 하고 또 저라는 의미가 딱 전달이 되다 보니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필명을 지어주신 모니님께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름은 계속 부르다 보면 정이 붙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니까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오글거려 막 이랬는데 지금 막 자연스러워. 너무 좋아요. 다 바꾸세요 이걸로. 네, 그러려고요. 그래서 필명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건데 책 내거나 뭔가 또 다른 활동을 할 때는 본명을 쓸 수도 있겠지만 팟캐스트처럼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때는 함작가라는 필명을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근데 함작가님 혹시 콘텐츠 새롭게 하시게 되면은 네. 어느
루트로 봐야 그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저는 브런치랑 인스타그램을 음, 주로 쓰고 있어서 네, 모니님이 진짜 마케터적으로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럼요.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브런치랑 인스타그램 주로 인스타그램을 좀 더 자주 하고 브런치는 좀 뜨문뜨문 올리긴 하지만 연락은 어디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나 어떤 콘텐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거나 제 도움이 뭐 엄청나진 않아도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텀블벅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보이스톡까지 해가면서 제가 한 20분 정도 텀블벅 과정을 설명도 드리고 제가 텀블벅 준비할 때 만들어 놨던 콘티나 기획 과정을 다 PPT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다른 분들은 DM으로 인스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뭐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경험 가진 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다른 아는 언니가 이거 크모음 같은 데 올려서 돈 벌어보면 어때? 이랬는데 에이 뭐 이거 한 번 했는데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도움이 되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 벌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저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은 간호사 청취자 분들과도 그런 기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스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 네. 네, 이제 시작은 간호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각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씩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약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맞아요. 저희에겐 편집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편집과 업로드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딱 드는 감정은 진짜 아쉬움인 것 같아요. 모니님이랑 그리고 여러분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어떤 이런 콘텐츠 제작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깨닫고 배운 것도 많았어요. 중간중간 꾸준히 오래 지속해주세요. 라든지 너무 좋은 콘텐츠예요.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끝마침을 하는 게 좀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둘 다 브런치 하는 계정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채널 같은 건 다 유지를 할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네.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 거니까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함 작가님 말씀과 같이 반년 넘게 운영을 했던 팟캐스트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한 주에 에피소드 하나씩 올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서 네. 함 작가님하고 퇴근 후나 주말 밤낮을 가릴 것 없이 회의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대본도 함께 쓰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처음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탈임성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이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 같아서 전 되게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시작은 간호사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함 작가님이나 저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계속 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결의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은 간호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